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엔 매일경제 김명준입니다. 총선이 이제 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막판 총력전이라지만 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선거 끝난 뒤에 깊은 상처만 남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주말엔 매일경제와 함께 그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의 매일경제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성재준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의 매일경제 오늘 신문을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급했나?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급한 건가요? 뭐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바짝 엎드린 여당. 아마 이 제목은 모르긴 몰라도 방점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랫줄에. 바짝 엎드린 여당이다. 이종섭 대사가 임명된 지 굳이 따져보면 25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경합 우세 지역에서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겠죠. 경합 우세 지역이던 곳이 지금 열세로 최근에 돌아섰다. 당 지도부가 한 번만 기회 달라 지금 읍소를 하고 있고요. 후보들도 지금 대통령실 이딴 실책을 하고 있다. 유권자 반응 차가워서 안간힘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전의 부위원장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여기 제목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장에 뛰는 후보들은 누구보다 그 유권자들의 그 분위기를 알 거 아니에요. 악수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현장 후보들의 아우성이 반영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 이종섭 대사로 임명을 받고 출국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 작년 9월부터 한 반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소환을 하지 않았었던 부분,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이종섭 대사가 본인 스스로 출국 금지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호주와의 어떤 국방 산업에 있어서의 굉장히 전략적 파트너라는 관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대사가 이미 피의자의 신분이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 아무리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도 이 상황에서 지금 호주 대사로 보내야만 하는가, 해외로 나가야 하는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임명 철회라든지 그런 의견은 초반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벨트, 지금 굉장히 격전지들에서는 어떠한 그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구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당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이종섭 대사의 문제가 있었을 때 정도부터 국민의힘은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던 기류가 굉장히 급냉하면서 수도권 벨트에서의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 여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종섭 대사가 결국에는 입국을 하는 형태를 하긴 했지만 그것은 잠시 임시 방편에 불과했던 것이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공수처에서 사실 또 조사 준비 안 되어 있다는 거 스스로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안 부르고 있네요, 진짜. 예, 그렇고 있는 상황에서 이종섭 대사가 호주 대사의 그 직을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조사는 받겠다라고 하고 들어왔던 것이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사퇴를 한 것이 저는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도 있다라는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살짝 마지막에 뭔가 만시짓한 느낌도 있다. 뭐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보세요. 읽혀져요.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민심이 무섭다. 당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종섭 사의를 수용했다. 지금 결과적인 모양새는 윤 대통령이 이종섭 대사의 사의를 수용한 거지만 장현주 부위원장님,
뭐 기사들도 쭉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세게 밀어붙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보도에 따르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했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뉘앙스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대통령실에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된 건지 사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각의 모든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는 결국 집권 여당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라는 부분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정 과정들이 진행이 됐을 거다라는 예측은 되는데요. 네. 그만큼 저 앞서서도 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 격정지라든지 접전지 특히 이제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좀 변화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요. 좀 시기상으로 늦었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 왜냐하면 애초에 본질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네. 왜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인사를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출국 금지도 해제시키면서까지 출국을 시켰어야 했는지 다시 본질적인 물음으로 국민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종섭 전 대사를 왜 대사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 그리고 출국하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국민적인 요구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관련된 특검법을 이미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이종섭 대사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다 한다면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국민들은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보실 것 같고요.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발의한 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까지 좀 밝혀주셔야 국민들 보시기에 이런 문제가 국민의힘이 다만 그냥 총선용으로 이 부분을 뭐 민심을 듣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민심에 다가가려고 한다라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추가 입장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통령이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단명. 오늘 신문들 제목에서도 단명. 정 목숨이 짧게 끝난 거예요. 지금 호주 이 대사직에서요. 그런데 세계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 이종섭 사의 카드로 뭔가 이제 여당은 이걸 노릴까요? 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입니다. 이종섭 악재를 털고 반전 노리는 여당이다. 자, 이제 뭐 논란됐던 거, 표 깎아먹었던 거 다 털어냈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까? 성재준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네.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거의 한 3월 초대로 다시 지금 회복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상무 수석이 됐거나 이종섭 대사건이 됐거나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민심이 떠나 있었던 게 다시 좀 결집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전에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것이야말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섭 대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었고 그리고 좀 억울한 면이 많았던 케이스입니다.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고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7개월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포렌식 조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원래 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올라오는 것인데 밑에에 대한 수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 도대체 이종섭 대사를 출국 금지를 시켰을까?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발이 됐기 때문에 대사직을 못 수행한다라는 거를 생각해 봤었을 때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도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봤었을 때 분명히 좀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과감하게 우리가 결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에 뭐 초반만 하더라도 끝까지 좀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민심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이런 측면을 생각해 봤었을 때 분명히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올 네. 양문석 후보와 관련된 문제나 그리고 네. 또 조국혁신당의 박응정 비례 지금 1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어떤 이슈들과 국민의힘의 모습이 분명히 구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벌써부터 그게 여론조사 결과에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좀 반영이 된다. 여론조사에도요. 자, 하나 읽어볼게요. 이종섭 임명 25일 만에 이제 물러났어요.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수사 길조차 안 잡혔다. 서울에 남아 물러나지만 호주 대사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스스로 물러났지만 서울에 남아서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 뭔가 이 공수처의 수사는 계속 받겠다. 조사는 받겠다. 지금 그 의지도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동아일보 오면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 이종섭 사익카드로 여당은 분위기 반전 놀이나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동아일보 오면 볼게요. 그런데 여당 후보들은요.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은 이종섭 사퇴 늦은 감이 있다. 앞서 우리 강전의 부위원장도 만시탄 느낌 얘기하셨죠. 수도권 등 반전이 될지는 미지수다. 혹시요, 김진욱 대변인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 있어요? 좀 더 버티지. 좀 더 며칠 더 버티지. 왜 벌써 물러났을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 여당이 이번 이종섭 그 대사의 사퇴 사이로 어떤 반등의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유는 뭐냐면 네. 일단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고 사퇴하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하. 이 본질을 잘 읽어야 돼요. 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대통령이 이 문제의 시발점이자 끝이다. 임명을 강행했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대사를 임명을 강행했고 그리고 결국 그 25일 만에 사태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 대통령실의 불통 또 오만함 이런 것들이 여론에 반영되면서 갑자기 그 좋았던 그 지지율이 여권의 지지율이 급락하게 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네. 이 문제를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이 조그마한 사고다. 이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실 또는 이종섭 대사가 네. 이 수사 외압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의혹이 풀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혹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네. 이건 한 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네. 지금 대사 임명서부터 대사가 사퇴할 때까지 25일 걸렸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종섭 대사가 호주에 체류한 기간은 열흘 남짓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외교 결례를 넘어서 외교 참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섭 대사의 후임 대사를 새롭게 구하는 거, 또 그 아그레망을 신청하고 그리고 그 대사가 실제 부임하기까지 최소한 한 달, 두 달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한 호주 2+2 회의가 5월 말에 잡혀 있었고 지금 이종섭 대사도 들어와서 가장 큰 역할이 그걸 준비하는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다 차질이 빚게 생겼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한국과 호주 간의 이 양국 간의 관계, 외교적 관계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실 어제 짧게 입장문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이 정도 되면 설명하고 해명하고 사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여론에 그대로 계속 녹아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저기 늦은 감이 있다고 하는데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늦은 감이 아니라 그냥 늦었다. 이렇게 민주당 또는 이 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바로 여기서 물러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한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어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사퇴는 정의와 상식을 요구하는 민심에 항복한 것입니다. 진작 물러났어야 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물러난 것만으론 미봉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주대사 파문과 외교 결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사과,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나섰어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이제 이후가 중요하잖아요. 그 기사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3면입니다. 여당 후보들 그간 권력이 너무 오만했다.
보세요. 이게요. 야당의 주장, 야당의 무슨 대변인이 논평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여당의 후보들 입에서조차 그간 권력이 너무 오만했다. 그래도 자, 오만했어요. 그래도 화 풀고 기회를 좀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 읍소하는 국민의힘 후보들. 나온 김에 얘기 나온 김에 볼게요. 대통령을 향한 여당 후보들의 발언입니다. 경남 김해을의 조혜진 후보. 윤 대통령이 독단적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지금 언급했어요. 사과해야 한다. 참패 시, 총선 참패 시 보수도 윤 대통령을 안 지켜줄 것이다. 세게 말했네요. 세게 말한 거예요.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을 윤상현 후보. 오만한 모습 누적됐다. 오만하다는 표현은 여기 나옵니다. 이제 오만한 모습 누적됐다. 지속되면 곧 윤 대통령 탈당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세게 발언합니다. 전북 전주을의 정운천 후보는요. 윤 대통령 대신 마음을 풀어주려고 죄인 수레에 올랐습니다. 대박.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렇게 정운천 후보가 저 죄인 수레 이른바 글쎄 뭐 저런 코스프레로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지금 죄인 수레에 올라타는 모습을 여러 이 유세 현장에서 저렇게 보였습니다. 정운천 후보가. 그래서 저런 모습 보였고요. 여기 다시 올게요. 국민 화를 풀어주는 게 지도자다. 하하.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경기도 성남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성찰하고 사과해야 한다. 강전의 부위원장님 참 절묘하지만 요 가운데서도 지금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은 동작을에 나란히 두 후보 갑과 을의 후보와 함께 뭐 파이팅 외치는 그런 듯한 모습인데 지금 후보들 입에서요. 오만함, 독단, 네. 센 발언 나왔어요. 이 정도까지 나올 줄 좀 전망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총선 과정에 있어서 초반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로 굉장히 침체되었던 분위기에 반등이 시작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뭐 거의 팩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반등의 분위기에 좀 찬물을 얹은 것이 대통령실의 태도였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종섭 전 대사의 문제 그리고 황상무 전 수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특히 수도권 벨트의 후보들과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 여기에 대한 결단을 계속 촉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답변이 늦어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네네. 이런 것들이 불통의 이미지가 생기고 그리고 당의 전체적인 그 하락세를 이끌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네. 대통령실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과 수도권 후보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저희가 오만했습니다. 정권이 오만했습니다. 저희를 다시 한번 믿어주십시오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요. 지금 이제 네. 조혜진 의원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낙동강 벨트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지역구에서 김해을로 옮기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의 발에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본인이 이번에 그 큰 마음을 먹고서는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지금 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아하, 네. 낙동강 벨트도 수도권 벨트처럼 지금 정권에서 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유권자들께서 열심히 보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안타깝지만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 그리고 후보들이 각자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 근본적인 부분은 대통령실의 어떠한 불통의 이미지에 대해서 대통령실 스스로가 남아있는 총선 기간 동안 그리고 총선은 넘어서 앞으로 3년 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전향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하. 일단은 앞서 우리 이 키워드가 급했나 그거 있잖아요. 물음표였지만 급했나? 정말 지금 급한 건가? 그런 게 좀 느껴져요. 분위기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후보들조차 현장에서 뛰는 유권자와 악수를 해보는 후보들조차도 지금 이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실 향해서 독단, 오만 이런 표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제목 볼게요. 명품백 문제 미해결. 뭐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뭐 그런 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명품백 문제는 미해결됐고 이황 퇴계 이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종섭 황상무 이황 논란은 타이밍을 놓쳤다. 앞서 그 궤와 분위기와 궤를 같이 하지만 만시지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장현주 부위원장님 후보들 입에서 여당 후보들 입에서는 아니 이렇게 할 거 그래서 진작에 당이 요구할 때 후보들이 요구할 때 그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실기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는가 봐요. 그렇죠. 일단 정치적으로 어떤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처할 때는요. 두 가지 방안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뭘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시기적으로 만약에 놓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대처가 나오더라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만시지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대처하는 방법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나왔던 뭐 용산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정섭 대사 문제라든지 황상무 수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기를 좀 놓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국민적으로 많은 공분이 쌓인 이후에 그 이후에 뭐 사퇴를 시키는 그런 또 대처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당연히 집권 여당에서조차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시기적으로 뭐 늦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 대처 방안의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뭐 황사무 소속 사건이나 또는 이종섭 대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당사자들이 사퇴를 해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그에 관련된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국민들께 더 나아가서 사과를 하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사과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과정들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라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종섭 대사는 사퇴를 했지만 그러면 그 임명 과정에 대해서 사퇴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뭐 사과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왜 사퇴를 수용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이제 한두 명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선거가 이제 오늘로 열 하루 남았는데 임박할수록 또 사전투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임박할수록 이런 목소리들이 들불처럼 더 번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른 당, 남의 당 얘기긴 하지만. 그런데 보세요. 중앙일보 3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3면 보니까 한동훈 염치 없는 줄 알지만 딱 한 번만 더 믿어달라. 마치 또 사진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딱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하는데 실제 한동훈 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실에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바뀌겠습니다. 여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저희들이 호소하겠습니다. 야, 듣고 보니까요. 키워드가 뭐였어요? 급했나? 딱 진짜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성재준 위원님,
여의도 연구원 또 자문위원이시니까 여연에서도 각 지역 막 판세 돌려볼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거 지금 반영된 거예요? 아무래도 여연에서는 예전부터 뭐 계속해가지고 하는 일이 이제 여론조사 돌리고 이제 판세를 분석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자체가 막 공개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제 당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공유를 하고 보죠. 근데 이제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연에서 자체 조사했던 그 결과들은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항상 해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2, 3주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당 내부적으로 나왔던 얘기도 이대로 가서는 진짜로 위기가 있다. 정말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이거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 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모습이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타이밍 자체를 아예 안 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터지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유세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달라. 내가 해결하겠다. 저라도 가가지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황상무 수석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고 얘기를 했고 해결이 됐습니다. 이중섭 대사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 해결이 됐습니다. 반대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뭐 강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했던 게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 대표한테 먼저 그 말씀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재판부터 좀 받으러 가시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살다가 저는 아빠 찬스는 들어봐도 딸 찬스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기 어떤 그 대출에 대해 가지고 이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캐피탈에서 좀 높은 금리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거를 메꾸기 위해 가지고 20대 무슨 뭐 초반인 대학생 뭐 수입도 없는 그런 친구를 뭐 해가지고 11억 가까이 대출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과했던 게 뭐였습니까? 편법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편법이 아니라 불법인 것이거든요. 이 문제부터 먼저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까지도 선거 캠프 얘기가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대 후보가. 이게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타이밍 자체가 없구나라는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아하. 양문석 후보의 그 논란은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또 짚어보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요. 앞서 이제 키워드가 급했나 그거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 말미쯤에 보니까 김진욱 대변인 물론 이제 다른 당 얘기긴 합니다만 상대당 얘기긴 합니다만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개혁신당의 일부 지역에서는 뭐 이 합치자 단일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화들짝하는 분위기입니까? 이 단일화 얘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데 또 국민의힘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은 조금 더 급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한 5군데 정도에서 그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이다 보면 보수표의 분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뭐 걱정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선거공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구애한다고 해서 싫다고 하는 쪽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다가 공천이 취소된 부산의 장해찬 후보 또 대구의 도태우 후보 네. 이분들하고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던데 물론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 부분은 좀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 단일화의 네. 가능성 없다. 가능성을, 네. 우리가 공천을 취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네. 안 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후보들 간의 개별적 단일화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안 된다라는 못을 좀 박아야 되지 않겠나.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네. 그러니까 당 대 당의 단일화는 불가능할지라도 네. 후보 대 후보 간의 단일화 시도 있을 네. 수 있거든요.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이거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확실한 그 선을 메시지를? 제시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 국민의힘이 공천을 취소했던 진정성 이것이 그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성대준 의원님 보충 발언네. 요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아까 이제 개혁신당과의 이제 뭐 단일화 문제가 네네. 조금 언급됐으니까 그것만 짧게 제가 말씀을 그러시죠. 드리면은 사실상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양양자 지금 이제 후보가 먼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했었던 거거든요. 방송에 나와 가지고 뭐 단일화 할 수도 있다. 당명을 제외한 상태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돌려가자면 어떻겠냐. 이 얘기가 먼저 나왔다라는 것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부연 설명 감사드리고요. 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섭 이 호주 대사, 이게 뭐 전 호주 대사 붙여도 되겠죠. 호주 대사의 이 사의 수용으로 뭔가 분위기를 반전해보려는 시도가 엿보입니다만 그게 실제 열 하루 남은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앞으로 지켜볼게요. 이런 가운데 오늘 주말의 매일경제 오늘 신문을 관통하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